그레이스 정님은 어떤 다이어리 쓰세요? 엄소고 되어 계세요. 이런 그 옛날 이거 루트 왜 소리가 안 들리시지, 그레이스 정님? 이게 루트 써야 된다. 지금은요? 아, 들려요. 블루투스를 꺼서 그런가 봐요. 저는 MKYU 다이어리 쓰고 계세요? 응. 근데 그거가 올해도 나왔어요. 아니요. 옛날에 사놓은 거 올해는 뭐 너무 다른 많이 다이어리, 사가지고 몇 권 샀는데. 그때 세일한다 해가지고 왕창 샀어요. 제가. 근데 이거 이제 3권 남았어요. 다 쓰고. 근데 PDS도 샀어. 오케이. 자, 우리 정현님은 PDS 다이어리 쓰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여기 루틴님, 거인깨우기님 오셨는데 어떤 다이어리를 지금 쓰고 계시는지. 그러면 내가, 루틴님은 어떤 다이어리 쓰세요? 예, PDS 쓰고 있어요. 거인깨우기님은? 원래 다이어리 잘 못 써서 음, PDS랑 하나는 그냥 무지에다가 제가 일상 기록 그냥 하는 정도. 음. 자, 그러면 정현님은 다이어리를, 이 종이 다이어리를 언제부터 쓰신 거예요? 저요? 음, 저 쓰기는 한 아가씨 때부터 썼는데 알차게 채우지는 못했어요. 그냥 그러니까 매년 다이어리를 다 쓰고 애 매년 키울 쓰고 때도 다 있어. 그럼 그 쓰고 예. 다이어리가 다 이렇게 정리되어 예. 있어요, 연도별로? 네, 그냥 뭐 보물창고 같은 데 그냥 넣어놨어요. 몇 년도부터 쓰신 것 같아요? 내가 기억하는 다이어리는? 제가 기억하는 건 그냥 애 태어났을 때부터 한 2010년부터 냈은 것 음, 같아요. 그럼 그게 쫙 이렇게 일단은 있네. 네, 네. 그레이스 정님은 언제부터 다이어리 쓰셨어요? MKYU. 아, 이게 아니 2020년? 이런 일상적인 다이어리는 정확하게 음,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서 쓰는 거는 네. 거의 한 2000년도부터 쓴 것 같고요. 음, 이제 보험회사 다닐 때 음, 그 음, 워크 뭐라 그러지? 일지 다이어리 하루 일정 관리하는 그거는 거의 10년 넘게 썼죠. 20년 음, 가까이 썼죠. 음. 다 그러면 다이어리 경력이 꽤 되시네요. 거인 깨우기님은 언제부터 쓰신 거예요? 저도 MKY 때부터 했어요. 그럼 지금은 계속 그때부터 계속 쓰고 계시고 그걸 저장시키고 그러니까 이거 모으고 계세요? 아니요, 저는 그냥 1년 정도 딱 쓰고 나면 버려요, 그냥. 미련 왜? 없이. 그냥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음, 그냥 버렸어요, 다. 아, 후회하지는 않으세요? 그런 거에 대한 그 애착이라든가? 그런 건 없어서. 음, 그렇구나. 이게 이제 각자의 그게 다른 것 예. 같아요, 그죠? 루티님은 언제부터 다이어리 쓰신 것 같아요? 2019년도에 그 MK와 입학하면서 음, 김희경 쌤이 그 보라색 있잖아. 아주 간단한 거. 음, 음, 그거부터 했는데 쓰다 말다 하다가 MKI 것도 쓰고 재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쓴 거가 다른 네스 커뮤니티에 있었거든요. 다이어리 쓰기가. 음, 그러면서 쓰다가 올해는 이제 PDS 하신다 그래갖고 음, 이걸로 바꿨어요. 음. 자, 그러면 이렇게 각자가 다이어리라는 거는 만나고 있었고, 또 각자의 다이어리는 쓰고 계셨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왜 PDS 다이어리인가부터 시작해서, 이제 10회차까지, 12월까지 이렇게 1년, 어, 현주쌤과 함께하는 2024년 PDS 다이어리 만나기 프로젝트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주제를 만들었는데, 일단은 우리가 왜 다 PDS 다이어리인가를 하려면 다이어리를 한번 쭉 그냥 한번 볼까요? 첫 장부터 첫 만남. 우리가 입학식 하듯이 첫 만남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다이어리도 저도 2002년도부터 쭉 쓴 다이어리가 지금 다 가지고 있는데, 그 다이어리들을, 많은 다이어리들을 그동안에 만났지만, 제가 작년에 이 다이어리를 만나고 반했다 해야 되나? 그 반했다는 게 저는 이렇게 좀 심플하면서 맥락적인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 다이어리가 딱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심플하면서 군더더기 없이 맥락적인 거 막 뭐 그 붙이고 끼우고 막 이런 거는 너무, 저도 NKYU 다이어리도 써보고 2022년도에는 그 누가 선물을 주셔가지고 상공 뭐 그 다이어리 그게 있더라고요. 그거는 엄청 안에 옵션이 많아요. 그래서 정신이 없었던 한 해였던 것 같은데, 작년에 이 다이어리를 만나니까 너무 심플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이렇게 딱 한 장을 검은색 표지를 펼치면 2024년 전체를 볼 수 있죠. 하나의 그 작은 다이어리, 우리가 보통 이런 거는 일반적인 다이어리의 형태다를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 장에 흰색 표지가 있는데, 여기에는 제가 제 어떤 인생의 전반적인 저가 저한테 주는 메시지를 여기에다가 적어놔요. 이 흰색 표지에는. 그리고 플랜 투 C 해가지고 이제 4줄짜리가 있는데, 여기에는 내가 1년에 나한테 보내는 메시지를 과거형으로, 내가 12월 달에 이걸 봤을 때, 이렇게 했네, 내가 이런 느낌이 들 과거형으로 여기에다가 그냥 짧은 메시지를 제가 적어놔요.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왼쪽에는 내 인생 전체에 주는 메시지, 그리고 그 다음 오른쪽에는 올 1년에 내가 12월에 11월에 이 글을 봤을 때 맞네, 내가 이렇게 했네 라는 어떤 그런 느낌의 글을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2023년 룩백이 있어요. 이거는 회상하기죠. 내가 작년에 한 해 어떻게 지냈는지. 근데 보통 저는 이 작업을 11월에 해요. 그 해, 당해 연도 11월에 룩백을 하죠. 그리고 2024년 룩포워드는 우리가 NKYU에서도 그 김미경 뭐 그 53주 같이 했던 그런 것처럼 뭐 미션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좀 그걸 벤치마킹해서 look forward. 그래서 2024년에는 너가 뭐 할 거야 라는 것을, 저 같은 경우는 키워드를, 메이저 키워드는 변동이 없어요. 7개가 있는데 그거에 따른 Y하고 How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 작업은 언제 한다? 12월 되기 전에 11월에 이 look back, look forward를 다 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다이어리가 보통 10월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그렇게 해놓고 이제 서서히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2024년 이얼리 그 다음에 한 장 넘기면 전체 연간이 나오는데, 이게 아이를 학교 보내보신 분들은 그 학교 홈페이지라는 것을 들어가 보셨을 텐데, 항상 학교는 이런 식으로 그 연간 계획을 1학기, 2학기 해가지고 그 홈페이지에 공지에 띄워둬요. 그리고 학부모 교육 설명회 할 때 항상 이 부분을 먼저 이야기하죠. 그러면 나의 1년의 연간 기획을 여기에다가 미리 해놓는 거죠. 미리 해놓을 수도 있고, 저는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기록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 이거는 이제 그때 제가 다음에 이 편 할 때 자세히 말씀드려요. 아무튼 이런 게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나의 1년을 나는 이렇게 기획을 하고 시작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monthly가 나와요.
이 monthly가 되게 그 짜임새가 있는 게 보세요. 이 다이어리가 월 다이어리가 있는데 밑에 테이크 태스커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따로 뭐 나는 습관 만들기 할 거야 라고 해가지고 막 저도 한참 2022년도에 그냥 엑셀에다가 쫙 해가지고 매일 체크하는 거 동그라미 하는 거 이거 했었거든요. 그 버전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는 여기 지금 보면 1월 달 시작할 때 제가 한참 마마베어 프로젝트 글쓰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 주로 마마베어 프로젝트 1월 1일이 86일째 쓰는 날이었기 때문에 여기다 넘버를 쫙 다 적어놨죠. 100일까지 이거 넘버를 적어놨었고 그 다음에 제가 매일 약 먹는 게 있어서 아침에 10시에 알람이 울리면 하여튼 아무튼 그거 먹었는지 그리고 모닝 요가 했는지 그리고 우리 강아지 산책 시켰는지가 저는 이거예요. 태스크 트래커인데 이거는 각자가 다 다르겠죠. 그런데 여기에도 monthly 플랜 밑에 보면 블랭크 이게 비어있는 칸이 있고 또 태스크 트래커 밑에 보면 비어있는 칸이 있어요. 이거는 monthly 플랜에는 비어있는 칸에는 그럼 이번 달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키워드도 적을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는 그래서 내가 한 달 어떻게 지냈지라고 이렇게 회상하기까지도 적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 다이어리가 굉장히 과학적이다라고 하는 게 하나도 허투루 쓸 공간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내가 기획하느냐에 따라서 짜임새 있게 쓸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 먼슬리 편에 제가 다시 다음에 자세하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먼슬리를 쭉 넘어가면 위클리가 나오죠. 위클리. 위클리가 나오는데 저는 이제 저랑 그 구조학 수업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리 엑셀에다가 주간 성장 맵을 작성을 해 놓거든요. 그래서 내 일주일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미리 작성을 해 놓고 그걸 가지고 와서 플랜 2C 순서로 쓰지 않고 저는 두 플랜 C로 써요. 왜냐하면은 do는 뭘 쓰냐면은 뭐 직장을 나간다든지 아니면 고정된 저처럼 뭐 매일 뭐 수업 스케줄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내 일주일에 예약된 시간들을 do에다가 못 박아놔요. 이렇게 못 박아 놓고 그래서 미리 이거는 일요일 저녁에 일주일치를 다 적어놔요. 적어 놓으면 비어있는 칸들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나서 플랜을 하죠. 그러면 나는 이번 주에 뭐 해야 되지 해서 그 플랜에다가 던져놓죠. 그러니까 7개 바구니를 두고 7개 바구니 속에 이거는 화요일에 할 거, 이거는 뭐 금요일에 할 거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될 것들을 던져놓는 거를 플랜에다가 일주일치를 쫙 적어놔요. 그렇게 해도 그때그때 또 해야 할 일이 생기면 그때그때 플랜에다 적어 놓는데 왜 플랜에다 적어 놓냐면 하긴 해야 되는데 어느 시간대에 할 건지를 안 정해 놓는 거죠. 그러고 나서 내가 했으면 다시 두에다가 따로 안 적고 그냥 플랜에 한 거를 그냥 빨간색 체크만 해요. 그냥. 그래서 나에게 용이하게 해서 그것도 다음에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 위클리의 블랭크도 어떤 역할이 있는 거고 그 C에도 이렇게 뭐 적을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플랜하고 나서 내가 do를 어떻게 했고 이렇게 적으면 너무 복잡해지거든요. 그러면 다이어리가 나를 이겨먹어요. 이겨먹는다는 거는 뭐냐? 내가 다이어리를 쓰기 위해서 급급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앞에서부터 쭉 내가 지금 기획해가지고 와가지고 나라는 사람이 주체가 되기 위해서 다이어리를 쓰는 거지. 다이어리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막 다이어리한테 검사받듯이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스프링 노트 사가지고 그냥 적으세요. 굳이 이 비싼 다이어리 사가지고
적으시려고 애쓰지 마시고,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떤 태도로 다이어리를 쓰고 있나를 잘 이번 달의 미션은 들여다보세요. 우리가 SNS 하는 의미도 그렇잖아요. SNS도 막 내가 이거 올리면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겠지. 이 개념이 아니고 저는 항상 나의 기록이거든요. 나의 기록이기 때문에 내가 이때 이걸 했지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저는 오래전부터 카페로 따지면 2002년도부터 진행했던 거였어요. 왜냐면 이게 내 하루에, 그래서 거인교육이님이 1년의 다이어리를 그냥 버린다 해서 제 관점으로는 굉장히, 그러니까 나를 버리는 느낌이거든요, 저는. 왜냐면 그만큼 내가 그 속에 내가 다 기억하지 못하는 내가 들어있기 때문에, 저의 관점으로는 굉장히 힘든 일이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어떨 때는 어렸을 때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는 엄마 다이어리 한복판에다가 막 낙서도 해놓고 자기 그림도 그려놓거든요. 그러면 보통 엄마들은 막 기겁하잖아요. 내 다이어리에다가 이렇게는. 저는 거기에다가 그 아이가 그린 날짜와 이 아이의 나이를 적어놨어요. 왜냐하면은 그것도 내 어떤 삶 속에 있는 하나의 그 이벤트잖아요. 에피소드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것도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런 어떤 뭐 작은 그림 같은 거 옛날에 제 다이어리에 보면 그게 막 잘라서 붙여 놓는데 그때는 이 아이가 몇 학년인지 아는데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면 모르잖아요. 그럼 그것도 뭐 우리 세린이 몇 학년 때, 몇 월 며칠에 이렇게 해놓은 거 하면서 이렇게 딱 제가 적어 놓죠. 그러면 나중에 세월이가 많이 지나서 제가 다이어리를 쓰기 시작한 가장 큰 목적은 이 Y는 내가 사진으로는 내가 30대 이제 초반에 그걸 썼으니까 사진으로는 내 그때를 나를 다시 들여다볼 수 있지만 내 생각을 내 70대에 나의 30대 생각을 어떻게 내가 만날 수 있지가 저의 그 물음표였어요. 그러면 이걸 더 구체적으로 써야 되겠네? 그러면 그때 내 70대에 나의 30대를 봤을 때,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시간들을 보냈구나를 회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다이어리를 썼던 거였거든요. 맨 처음에는. 그래서 그때 썼던 다이어리는, 막 사진도 아이 유모차 태워서 찍은 사진, 뭐, 그 공연 봤던 티켓들, 이걸 언제 봤는지, 이 공연이 어땠는지, 뭐 영화를 봤으면 영화, OTT를 봤으면 OTT, 뭐, 그리고 아이들이랑 가족들 어디 갔으면 그거 사진 하나 붙여놓고, 엄마 몇 살, 아이 몇 살, 몇 살, 몇 학년, 뭐 이런 식으로 다 파편처럼 이렇게 다 붙여놔요. 그 다이어리에는. 그러면 어렸을 땐 그 한 10년 정도 다이어리는 막 그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앨범처럼.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고 나서는 이제 전적으로 나를 위한 이 다이어리를 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리를 하나 쓸 때 얼마만큼 내가 나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획을 해놓고 쓰는지 아니면 그냥 급급해서 쓰는지를 한번 본인이 스스로 잘 들여다보셔야 된다. 그래서 내면 소통 책 다 가지고 계시죠? 제가 화면 공유 안 해도 되나요? 혹시나 다음에 또 이거 책 없이 보시는 분들이 우리 방에서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그러면 일단 화면 공유는 하면서 그에 따른 김주환 교수님의 어떤 내용을 한번 이 챕터는 제가 이거 다이어리 이거 하면서 쭉 쪼개서 볼 거거든요. 자, 168페이지에 내가 나에게 이야기하는 힘을 보겠습니다. 나라는 실체가 하나가 아닌 둘 이상이라는 사실은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변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된다라는 게 명제예요.
나라는 실체가 하나 아닌 둘 이상이라는 거. 나라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많은 나를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어떤 나를 만나고 있는지 몰라요. 그치만 이렇게 둘 이상인 나라는 이게 무함 증식 되겠죠? 이상이라는 사실은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게 명제예요. 그래서 내가 다이어리를 쓰는 Y가 뭔지를 명확하게 정의 내려주는 첫 문장이었어요. 나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첫 번째, 변화의 대상이 되는 자아이고, 그러니까 변화의 대상이 되는 자아이고, 나는 엄마의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 다이어리를 쓰는지, 나는 내가 하는, 이제 저를 기준으로 따지면, 제가 하는 유치원장의 일을 잘 하기 위해서 내가 다이어리를 쓰는지. 그래서 변화의 대상이 되는 자이고, 이런 자아들이, 변화의 대상이 되는 자아들이 각각 있겠죠? 이고, 다른 하나는 그 자아를 변화시키려는 의지를 지닌 자이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엄마라는 자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것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내 자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를 입체적으로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어떤 내가 될 것이라고 던져놓고 그냥 걔가 나를 그렇게 되게 할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끊임없이 그렇게 되려고 하는 나를 변화시키려는 의지를 지닌 자아도 같이 작동이 돼야 되는데 이게 같이 작동이 안 될 때는 얘는 멈춰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변화의 대상이 되는 자아는 기존의 습관의 지배를 받는 자아이다. 내가 기존에 했던 거, 저가 만약에 목이 안 좋아가지고, 이거 요즘에, 이런 클리닉 센터들이 있잖아요. 그래 가면 막, 또두둑, 또두둑 하면서 막 뼈를 맞춘다고 이런 또두둑 소리 나거든요. 고인격이님 너무 잘 아실 텐데. 그러면 그분이 항상 말씀하셔요. 이게 습관적으로 이 자세가 이렇게 중심을 잡지 못하고, 저는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베개를 베면 항상 고개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살짝 넘어가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다시 의식적으로 딱 바로 세우고 자고 이러는데, 그래서 자다가 보면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습관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뚜두둑 뚜두둑 일시적으로 맞춰도 또 나도 모르게 이게 더 편한 자세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아는 기존의 습관의 지배를 받는 자아이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의식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의 대상이 되는 자아가 있으면 그 자아를 변화시키려는 의지를 지닌 자아가 필요하다라는 걸 하는데, 변화시키려는 의지를 지닌 자아가 누구다? 다이어리에서 만나는 나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다이어리를 쓰는 거다. 이거는 과학적인 근거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습관은 외부로부터 주어진 정형화된 자아에 관한 스토리텔링 그 자체다. 별 생각 없이 관상에 따라 습관적으로 고정관념에 의거해 살아가는 자아이다. 이러한 기존의 자아를 바꾸고자 하는 자아는 변화의 의지를 지닌 자아이다. 새로운 스토리텔링을 시도하는 자아이다. 기존의 나에 대한 변화를 선언하는 새로운 나다. 나는 습관적인 셀프 토크를 폐기하고
새로운 셀프 토크 습관을 만들어가는 나다. 그러니까 변화시키려는 의지를 지닌 자아는 뭐라고? 습관적인 셀프 토크는 폐기하고 새로운 셀프 토크의 습관을 만들어가는 나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첫 소개할 때 이 다이어리의 구성을 소개시켜 드렸어요. 그러면 그 속에서 거기에 내가 나를 기록함으로써 새로운 셀프 토크의 습관을 만들어가는 현재 진행형이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근본적인 자아 변환이 가능하려면 변화 대상이 되는 기존의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why, 왜 내가 PDS 다이어리를 써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잘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기존의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심리학에서는 보통 거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할 때는 그 타인이 나의 거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엄마의 영향을 많이 받죠. 엄마가 나에게 하는 메시지가 곧 나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에게 뭘 해도 잘한다. 아, 정말 이거는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아, 내가 정말 잘하는 아이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이고 진짜 이 누구를 닮아가지고 지금 머리가 그 모양이니 이렇게 해버리면 나는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 13세 때까지는 그 자기가 자기 스스로 비추는 거울을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엄마 역할이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그게 잘 성립이 돼 있으면 이제 자기가 자신 스스로 이런 걸 비추해서 자기의 거울을 만들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첫 번째 시간에서는 왜 제가 PDS 다이어리를 써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론적인 근거를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다이어리 소개에서 파인을 빠진 건 뭐냐면은 뒤에 보면 쭉 뒤에 보면 위클리를 다 지나가면 노트가 있어요. 노트. 그러면 이 노트는 뭐 하는 건지, 이 공간도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공간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만 알고 계시고, 이거는 노트 테마는 11월에 만나서 이야기해야 될 것 같으네요. 그래서 올해 한 해는 조급해 하지 마시고, 이 한 달 얘를 하나하나 파헤치면서 내가 첫 만남을 해볼 거다라는 의미로 이거를 다이어리를 만나면서 이번 달에는 내가 왜 지금까지 다이어리를 쓰고 있었지? 그 why에 대해서 한번 궁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why가 명확해야지 이것을 나를 변화시키려는 의지를 가진 자아가 명확해지거든요. 그게 명확하게 성립되어 있지 않으면 막 숙제 검사 맞듯이 막 다이어리를 쓰려고 한단 말이에요. 글을 많이 쓴다고 다이어리를 잘 쓰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키워드만 써도 돼요. 저도 막 다이어리에 보면 막 빼곡하게 적혀 있지 않지만 내가 뭘 하고 어떤 변화를 가지고 살고 있는지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 우리 여기 지금 북클럽에 계시는 분들이 다 오셨기 때문에 책을 읽을 때도 이거 다 붙이잖아요. 그것처럼 다음 달 오시기 전까지 4월 3일에 만나기 전까지 여기에 이제 monthly
이거 견출지 하나 붙여 놓으시고, 왜냐면 이얼리는 한 장이기 때문에 굳이 안 붙여도 돼요. 그래서 이거 monthly 견출지 하나 붙여 놓으시고, 그 다음에 weekly 제일 첫 번째 장에 weekly라고 견출지 하나 붙여 놓으시고, weekly 그 사이에 보면 1월부터 12월까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일자 견출지로 1월부터 12를 양면으로 적어서 이걸 다 붙여 놓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노트까지 이렇게 견출지로 붙여놓는 작업까지 해가지고 오세요. 됐죠?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왜 PDS 다이어리인가? 자, 그레이스정님, 오늘 30분, 저는 이제 이거는 30분 정도 아침 시간이기 때문에, 진행하려고 했는데, 오늘 30분, 짧은 30분, 1회차 어떠셨습니까? 음, 그, 그냥 막, 이 봤을 때, 뭐, 복잡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현주쌤 얘기 듣고 보니까 안 복잡하네요. 하나도 안 복잡하죠. 굉장히 심플하죠. 그리고, 사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다이어리하고 좀 비슷한데, 얘는 막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막 이렇게 되는데, 얘는 보니까 그게 아니구만. 네. 아무튼,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면 스톤 보고, 다이어리 습관 다시 이렇게 잡고, 음, 음, 네. 그래- 자, 그래서 왜 제가 PDS 다이어리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실까요? 거인깨우기님 오늘 30분 어떠셨어요? 어떤 생각들이 정리가 되셨어요? 일단은 뭐 다이어리를 좀 쓰고 나서 변화된 나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는 조금씩이라도 변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를 왜 보관을 해야 되는지는 아직 이유를 못 찾고 있는 그렇게 애착이 가지 않는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네. 자, 루티님 오늘 이 첫 번째 시간 어떠셨습니까? 생각 정리가 되셨어요? 네, 그 다이어리는 그냥 나의 삶하고 그냥 쭉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음, 그냥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리고 이거를 좀 하기 하면서부터 하루라는 개념을 자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음, 네. 맞아요. 저도 하루가 나의 오늘 하루가 내 인생 전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상 큐레이터 현주쌤이라는 이름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하루가 참 다시 생각할 수 있는 하루입니다. 정현님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어떠셨습니까? 저 제일 처음에 이 PDS 다이어리 38,000원인가 그랬죠. 그래서 이제 38,000원인가 36,000원인가 뭐 아무튼 예, 그래서 이거 샀다고 주변 친구들한테 얘기하니까 그 돈을 주고 왜 사냐고 막 그러면서 참 쓸데없는 짓 많이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어,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게 그만큼의 가치가 있나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쓰기 시작했는데 현주쌤 얘기 들으면서 계속 다이어리 쓰다 보니까 저의 하루 시간이 제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그게 한눈에 보이니까 이거는 정말 36만 원의 가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이 다이어리를 저도 정착해 보면서 시간을 좀 잘 기획하고 해보고 싶어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why, 왜 내 PDS 다이어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요. 2회차 4월에는 PDS 다이어리 처음 만나기 제가 아까 그 맨 앞장에 그 검은색 지나고 그 다음에 전체 연간 달력 지나고 왼쪽에 블랭크에는 나의 삶의 전체에 내가 전하는 메시지를 적어라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여기 네 줄짜리에는 올 1년 내가 11월, 12월에 이 메시지를 만났을 때 끄덕끄덕 할 나한테 2024년에 주는 메시지를 과거형으로 적어 놓으셔요. 그래서 여기까지 적어 놓으시고 다음 달에 2023년 룩백은 어떻게 하고 룩포워드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또
드릴 거예요. 그래서 미리 적어 놓으신 분들은 또 내가 적은 거에 저의 이야기를 보태시면 되고, 아직 비워 놓으신 분들은 또 이야기를 듣고 내 생각, 나의 거와 믹스해서 내 것으로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조급해 하지 마시고, 내가 쓸 수 있는 만큼 그냥 쓰고 계세요. 계시면서, 또, 조금씩, 야, 이거 괜찮네 하면, 또 이거 조금 수정하면서 하면, 훨씬 더 값진 2024년 다이어리로 완성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출근하실 분 계시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응? 엄소고대하 계세요. 감사합니다. 그레이스 정리 엄소고대. 4월 3일날 만나는 거예요? 네. 4월 3일 수요일에 감사합니다. 네. 만나겠습니다.